자, 오늘은 스타터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에서 제2장 스타터 명령문 구조와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는 첫 번째는 스타터 명령문 구조와 도움받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스타터를 실행을 시킬 때 명령문 구조를 알아야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명령문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타터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명령어 중에서 어떤 것이 보다 더 적합한지, 또는 그 명령어를 실행시키고 싶은데 정확한 명령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help 도움말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움만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하는 명령어, 그리고 실제 스타터로 작성되어져 있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데이터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가공하고 변형시키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서 데이터가 형태가 변환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고자 할 때 스타터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불러오기와 내보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관리한다는 것은 변수명이나 표시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데이터 용량 관리,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많아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데이터 용량을 줄이는,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리에서 기록하고 나가게 하는 부분은 로그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아주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터 명령문 구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코맨드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 명령어 부분이거든요. 이 기본 명령어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또는 실행시키고자 하는 변수 목록을 여기다 적어주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 커맨드 부분입니다. 서머라이저,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 실행시켜라 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요약 통계량을 실행시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 전체 데이터를 다 불러들여진 전체 데이터를 다 요약 통계량을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한 변수명들만 보겠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변수 목록을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 적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그 변수명에 대해서만 요약 통계량을 보여준다, 즉 명령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는 표현식 부분인데 젠더는 리로 바꾸어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은 실질적으로 이 age라는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은데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즉 여기서는 젠더가 2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에 데이터만 age에 대한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f 다음에 이꼴 기호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아주 정확하게 2인 경우에만 되는 거고요. 앞에서 보여주는 if에서 변수 목록에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에 부분은 동호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다 보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만 관측지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1부터 10까지 in이라는 한정 명령어를 사용해서 age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볼 수도 있는 방법, 즉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중치나 읽을드릴 파일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 콤마 다음에 옵션이 나와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더 줄 경우에는 여러분들 콤마 다음에 옵션 명령어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게 접두 명령어 프리픽스 다음에 땡땡이 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젠더에 대해서 젠더별로 바이 젠더니까요. 젠더별로 에이지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 라는 부분에 대한 실행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타의 실행 명령문은 총 9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2번과 3번이 되고요. 그리고 5번, 6번, 그리고 옵션 9번, 그리고 1번 등이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직접 실행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접두 명령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요 by, 앞에서 by 젠드가 있었죠. 또는 by foreign 해서 foreign별로 RDP 7, 8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 이건 소팅을 한 다음에 보여라는 거고요. 바이스트 하면 소팅하면서 동시에 이 결과를 본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두 명령어는 XI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속 변수가 아니라 명목 변수인 경우에 이것을 더미 변수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XI 접두어가 사용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변수 목록에서 i점이라고 된 그 변수만 더미 변수화 시켜서 실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로지스틱, 이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실행하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속 변수가 로우고 그리고 나머지를 총속 변수로 하는데 레이스에 대해서만 명목 변수이므로 이것을 더미 변수화 시켜서 실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오틀리 부분은 결과를 보이지 말고 실행하라는 접두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두 명령어 뒤에는 땡땡이 온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이 오기 이전에 명령어들은 대부분 접두 명령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부스텝이라든지 잭나이프 방법이나 시뮬레이팅, 스텝와이즈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본 명령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사용할 때 서머라이즈라는 이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는 실행 명령어를 사용할 때 상당히 길잖아요. 이걸 다 사용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실질적으로 SU만 가지고도 또는 SUM만 가지고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요 도움말 기능에서 도움말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언더바 SU, 서머라이즈, SU만 봐도 서머라이즈와 똑같은 실행의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언더바가 들어가 있는 여기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옵션에 있는 부분에서 디테일, 요약 통계를 구체적인 요약 통계를 보여라라는 부분인데요. 디테일에서 D만 써도 여러분들 디테일이라는 것을 실행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스타터 명령어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와 똑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영어를 다 쓰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축약되는 단어만 짧게 써서 여러분들 실행시키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축약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명령어 다음에 나오는 게 변수 목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령어 다음에 위치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그 변수 목록에 해당하는 변수들만 실행을 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내가 적어줘야 될 때 변수 목록이 있을 경우에 간편하게 실행하는 옵션은 여러분들 스타 표시, 대시, 그리고 물음표, 물결무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면 유용한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명령어 다음에 summarize 다음에 my variable 그러면 이 변수만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는 뜻이고요. 콤마 다음에 띄어쓰기 다음에 그 다음 변수 명령 두 개 변수만 실행시켜라는 거고요. my variable로 시작해서 시작하는 모든 변수들을 보여라는 것은 스탑 표시입니다. 스탑 표시는 이렇게
스타 표시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가운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수의 이름이 문자들이 어떤 변수인지 간에 상관이 없이 한 개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되고요. 10개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한 글자, 그러니까 my, var 사이에 한 글자만 있는 경우, 만약에 두 글자가 있으면 이것은 실제로 인식을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글자가 있는 모든 변수, 이것도 마찬가지 물음표도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대시 부분은 이렇게 1부터 6까지 모든 변수들, 그리고 대시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해서 변수창에서 불러들여진 변수의 순수대, 변수 목록의 순수대로 here부터 시작해서 there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더바 all 같은 경우는 변수창에 있는 모든 변수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summarize하고 그 다음에 언더바 all 하면 모든 변수들을 다 보여주는데요.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은 summarize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아무런 변수 목록이 없으면 모든 변수들을 보여달라, 실행시켜라, 대해서 실행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변수 목록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문인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실행하는 기능이 이 조건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논리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를 함께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고 and 그리고 또는 그리고 아님이라는 게 논리 연산자고요. 관계 연산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등호. 등호는 여기서 보면 두 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지 않다, 물음표, 느낌표 다음에 none 하는 것이 똑같지 않다, not equal 이라는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foreign이 1인 경우에만, 그리고 문자 변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맹목 변수인 경우에는 맹목 변수 내에 속성값이 메일인 경우만, 젠드가 메일인 경우에만, 이렇게 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를 겹동표로 쳐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age가 35보다 크면서 포린이 1인 경우에만 이 LEP 78에 대해서 요약 통계량을 보여라 라는 뜻이 되고요. 여러분들 가로를 사용하게 되면 복잡한 구체적인 조건을 또한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면 일반적으로 변수 목록의 뒤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구체화된 간척지만을 이용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간척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라 라는 뜻이고요.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 또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마지막 10번째부터 소문자 L 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10번째부터 끝까지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10번째까지고요. 끝부터 그리고 끝에서부터 10번째까지 라는 것은 마이너스 표시고, 여기서 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소문자 L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약과 시스템 변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ummarize 부분에서 여러분들 su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 부분에서도 보면 옵션에서도 여기 언더바로 되어 있는 것만 사용해도 나머지 것을 의미하는 실행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스템 변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주 가끔씩 필요한데 모르면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이 시스템 변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수는 항상 언더바로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언더바 변수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변수는 스타트에서 미리 정의한 변수이고요. 아주 가끔씩 사용되지만 유용하면서 또 모르면 상당히 불편한 그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언더바 CONS라는 부분은 회계식에서 사용되는 상수항을 사용될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언더바 소문자 n 같은 건 현재 간척지의 수를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고요. 언더바 n, 대문자 n은 데이터셋에서 간척지의 총 개수를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언더바 파이는 파이 값의 정확한 숫자
라는 부분이죠. 파이 값은 실제로 3.14 땡땡땡땡 해서 끝나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그 정확한 숫자를 여러분들이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변수로서 언더바 bi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언더바 rc는 캡처 명령으로부터 복귀 코드, 리턴 코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요 n 두 가지입니다. 소문자와 대문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가끔씩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지만 모르면은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스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타터 명령문을 실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명령어들이 있고 그리고 사용할 때 그 명령어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search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search summary 그러면 요약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령어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 search summary를 하게 되면 이 summary와 관계된 모든 명령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나타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내가 요약 통계량을 보고 싶은데 summarize라는 함수 명령어를 모르겠다. 어쨌든 요약 통계니까 summary죠. 그래서 summary를 실행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고 summarize 요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할 때 그 사용하는 명령문의 구조와 도움받는 방법, 실행 예제 그리고 주요한 데피니션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움말 창이 다시 도움말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search 함수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 가끔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프 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명령어 개념과 사용법에 대한 도움 닫기 부분인데요. 헬프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적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헬프 서머라이즈 그러면 서머라이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말 창이 이렇게 뜹니다. 도움말 창이 이렇게 뜨고요. 거기서 보게 되면 서머라이즈는 요약 통계량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문법은 신텍스는 이렇게 SU 이렇게 해서 옵션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점프 to라고 하는 거 있죠. 보면은 신텍스, 문법 구조, 설명, 디스크립션 있죠. 디스크립션, 옵션, 그리고 example 사용하는 예제, 그리고 이 명령어를 서머라이즈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를 저장해야 하는 속성값들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터를 실행을 할 때 명령어에 대한 사용법을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헬프 창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움말의 주요 내용은 제목, 구문, 그리고 설명, 선택사항, 예제, 저장된 결과, 보기 순서로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점프 to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예제만 보고 예제로 바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크롤바를 눌러서 가도 되지만 이 점프 to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서 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find it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search 명령어와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해 주는데 search는 명령어들만 찾아주는 거고 find it은 실질적으로 모든 스타터가 제공하는 소스들을 이용해서 찾아준다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스들이냐 보면 스타터 웹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도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예제들, 그리고 스타터 저널이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실행 명령문들을 사용하고 나서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에 대해서도 스타터 저널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도 연결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서치는 실질적으로는 명령어 찾기 부분이고요. 스타터가 제공해주는 명령어를 찾는 거고요. find it은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스를 모두 찾아서 보여준다라는 부분에서 find it도 아주 가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주 가끔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스타터에 숙련이 되어서 통계 분석을 자유롭게 사용할 때 거기서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싶을 때 궁금한 점을
찾아서 보여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SSC라고 그랬는데요. 그는 Statistical Software Components라고 해서 SS들, 통계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미국 보스턴 대학의 어떤 창구라고 불러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스타타가 모든 실행 명령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개발을 했어요. 그 개발한 어떤 실행 명령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으로 저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내가 스타타 명령문들을 누군가가 개발해 놓은 것을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SC 다음에 여러분들 인스톨하고 필요한 어떤 특정 명령문에 대한 패키지를 갖다가 인스톨한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령 구문은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라는 what's new, 그리고 SSC에 대한 설명이나 특정한 패키지를 설명하는 거, SSC describe 뭐뭐뭐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명령문에 대한 패키지를 알고 있으면 SSC install 그리고 그 실행 패키지명을 하게 되면 인스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가끔 몇 년 전부터 사용했던 거는 이제 GLLAMM이라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분석 함수 회귀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인스톨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더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언인스톨 해가지고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스톨을 한 다음에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스타트가 굉장히 버겁게 돌아간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언인스톨 해가지고 그 패키지를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소식 확인하기 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헬프 부분에서 뉴스 하게 되면 새로운 최근의 뉴스에 대해서 간략한 목록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할 수가 있고요. 갱신하기는 업데이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는 커맨드 창에서 명령어 창에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설치되어 있는 업데이트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와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도움받기는 여러분들 주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타 표시, 그 다음에 슬래시 스타, 스타 슬래시, 그 다음에 슬래시 두 개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두 파일에서 다수의 명령문을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만약에 슬래시가 3개 있는 경우는 명령 구물이 너무 길어요. 쭉 옵션도 넣고 접두 명령어도 넣고 굉장히, 그리고 변수 목록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 줄이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길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파일 에디트 창에서는 이게 잘라져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지만, 그러면은 조금 불편하니까 아예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 부분부터는 그 다음 줄로 가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세 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 부분에서는 출석인데요. 스타 표시는 줄의 맨 앞에 사용되면서 그 줄 모두의 내용은 실행 명령에서 무시되는, 즉 이것은 뭐냐면은 출석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경우, 컴퓨터 스타트 프로그램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경우, 마찬가지 이것도 슬래시 스타와 스타 슬래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두 개 부분은 줄의 끝부분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 끝부분 이후에 줄에서의 내용은 실행 명령에서 무시되는 겁니다. 무시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용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말 기능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실제 실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 줄 사용하는 부분은 최근에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에디터 창의 크기에 맞게, 폭에 맞게 가다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서 한 줄 명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세개 슬래시가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최근 버전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근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내가 인위적으로 끊어서 두 줄로 하나의 명령문처럼 사용하고 보다 더 쉽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가
명령문을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슬래시 3개를 사용해서 줄 바꿈. 그렇지만 동일한 명령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줄에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필요한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데이터의 작업 위치 확인과 변경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change 디렉터리, 디렉터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작업 위치 파일로 폴더로 변경할 때 여러분들 change 디렉터리 하고 그 다음에 폴더명, 위치하고 있는 폴더명, 그 pwd 같은 경우는 뭐예요? present working directory라는 뜻이죠. present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로 디렉토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pwd입니다. 그래서 cd 해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바꾸어주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dir 또는 ls가 있죠. 요거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 또는 지정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목록을 확인할 때는 dir 하면 그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스타 표시 .dt 하면 dta로 확장자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파일들을 보고 싶다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새로운 디렉토리를 작성하는 부분은 nk make 디렉토리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사용하지 않고요. copy erase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cd, pwd, dir 또는 ls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내용을 확인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면 가장 초급의 스타터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메뉴바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고 실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SPSS가 굉장히 제일 사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데요. 메뉴바로 스타터스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고 그리고 실행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파일 에디트 창을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 메뉴바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실행시키고 저장하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명령문으로 데이터 파일 불러오고 저장하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커맨드 창이 있었죠. 커맨드 창과 그리고 두 파일 에디트 창에서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러오기 보는 스타트 파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use 함수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만약에 파일 이름이 현재 작업 디렉토리 내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겠네요. 어떻게 돼요? 실제 그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겹다운표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겹다운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하고 있는 폴드의 경로, C 데이터 example 폴드 경로에 그리고 analysis 언더바 데이터 버전 1이라는 파일, 데이터 파일, 스타트 데이터 파일이죠. .dtl을 안 써도 됩니다.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중에서 내가 데이터 전체를 불러오지 않고 젠더와 에이지와 워크 프리퀀시와 이 세 가지 변수만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user 세 개 변수명 그리고 using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콤마 클리어는 뭐냐면 앞에 혹시 이 데이터를 불러오기 이전에 불러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으면 그 메모리에서 제거하고 이 데이터를 불러들여라 라는 옵션입니다. 콤마 다음엔 항상 옵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콤마 클리어 이전에 있는 메모리에 할당된 데이터 파일을 제거하고 이 데이터 파일을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만 불러들여라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저 명령문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데이터도 변형시키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스타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save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버전이나 오래된 버전의 스타트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start save old라고 하는 함수명을 써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save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새로운 파일 저장하고 싶은 파일 이름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만약에 파일 이름을 거기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디렉토리에다가 폴더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 폴더명까지 적어 주시면 여러분이 되고요.
여기 콤마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 변수명이 데이터 파일명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덮어씌우라는 뜻입니다. 콤마 리플레이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하고 가공하고 하고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해줄 때 변수명은 항상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불러드린 파일하고 겹쳐지지 않는다, 덮어씌워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우리가 import라는 함수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에서 import라는 부분에서 엑셀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프레드시트로 만드는 것, 그다음에 픽스드 포맷의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가진 픽스드 텍스트 파일, 사스 파일, 그리고 뭐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요 import라는 이 함수 메뉴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 불러드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불러드리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엑셀 파일에 위치하고 있는 폴더 브라우저를 통해서 경로와 파일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고 나서 워크시트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와 불러드릴 저장 범위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시트가 엑셀 같은 경우는 시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트를 우리가 원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 오는 시트를 먼저 이 스타트는 구분하지 않고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불러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이 워크시트를 누르셔가지고 해당하는 시트 이름을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설정을 하고요. 이 설정을 한 다음에 불러드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변수명이 첫 번째 행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베리어블 첫 번째 행을 변수명으로 해서 불러들여라, 수입해라.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체크가 되어서 이 부분이 행 이름으로 변수명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스트링 문자 변수로 불러들여라 그러면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 첫 번째 요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OK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 파일이 불러들여지게 됩니다. 엑스포트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엑스포트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이 엑셀로 이제 내보내기, 저장하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변수들, 모든 변수들을 다 할 거냐? 저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든 변수들을 다 선택합니다. 그때는 여기서 빈 공간으로 놔두시면 모든 변수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변수명을 데이터 파일명을 엑셀 데이터 파일명을 적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작성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디렉토리에 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폴더를 바꿔줘서 여러분들 지정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바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내보내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분들 import excel, insert, infile, infix, input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import excel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행을 뭐예요? 변수명으로 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 파일을 제거한 다음에 auto.xls를 불러들여라. 엑셀 임포트 엑셀을 하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텍스트 파일 부분은 inset입니다. inset .raw로 끝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맷되지 않은 텍스트 파일 같은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고정된 칼럼으로 포맷되어 있는 것 그래서 레이스는 1부터 4까지 열로 값이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불러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은 여러분들이 스타트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뭐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냥 실습할 때 아주 가끔씩 누군가가 아주 간단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행해 볼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import excel과 insert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명령어들을 다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쓴 스크립트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카피해서 두 파일 에디터에 붙여놓고 내한테 맞는
폴드명이나 아니면 파일명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엑셀 파일하고 텍스트 파일, 즉 스타터 데이터 파일 셋이 아닌 다른 데이터 셋을 불러올 때는 import, insit, 인파일을 사용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실제 사용할 때는 구글링을 통해서 예제를 찾은 다음에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메뉴바로 해가지고 직접 불러드린 다음에 그 메뉴바를 실행을 하게 되면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명령어 실행 결과층에 그 실행 결과들의 그 명령문이 뜹니다. 그러면 그걸 카피해가지고 여러분들 두 파일 에디트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계속 작업을 할 경우에 그것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부분은 export, outset, out 파일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셀 파일 불러오고 내보내기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옵션에서는 시트명은 이렇게 겹다운표로 사용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불러들이기 import 엑셀, 내보내기 export 엑셀 이렇게 사용하고 post row, clear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시트 네임. 여기 겹다운표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겹다운표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행한 명령은 이렇게 import 엑셀 자극 경로 그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일명 그리고 시트의 이름은 이렇게 시트1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행을 변수명으로 해라.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불러드리면은 이렇게 변수창에 불러드려서 결과가 보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식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인식과 아웃식 불러오기와 내보내기 스프레드시트 파일 불러오기와 내보내기 부분이고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과 아웃식 부분에서 인식을 했을 경우에 로우 데이터를 불러들였고요. 그 다음에 아웃식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딜리미트를 여기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땡땡으로 바꾸었죠. 이렇게 해서 바꾸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엑셀하고 텍스트 파일 불러오기 저장하기 부분인데요. 인파일과 아웃파일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파일과 아웃파일 명령어다라는 부분이고요. 특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고요. 확장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확장자 명이 .row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픽스와 아웃픽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면 그 데이터의 변수의 형식하고 그리고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이름이 없으면 이름을 갖다가 라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부터 이어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보면 라벨은 라벨들 명령하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파일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라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다운표를 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추석을 달 수가 있고요. 변수명에 대해서도 라벨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라벨, 변수, 그리고 베리어블, 그 다음에 변수명, 해당하는 변수명, 그 해당하는 변수명에 대한 라벨을 붙여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변수의 속성 값에 대해서도 속성에 대한 라벨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es와 no에 대한 라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yes, no에 대한 것을 0은 no고 1은 yes다 라는 것을 디파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디파인한 것을 HBP yes와 no로 되어 있는 이 변수에 내가 값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명목 변수의 라벨, 그 속성 값에 대한 라벨이 붙여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라벨을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1년이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명들이 어떤 데이터이고
그리고 어떤 변수이고 그리고 그 변수의 속성값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한 달 뒤, 1년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불러드리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 놓으면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도 그 데이터의 속성값, 변수명가 그리고 데이터의 속성값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은 나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잘하고 다 알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또한 똑같이 사용을 하고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라벨을 붙여 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접근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는 데이터의 주석 달기 부분이고요. 포맷은 변수 포맷 설정하기 부분인데요. 이 변수 포맷 설정하기 부분은 이런 미디안 에이지를 이렇게 퍼센테이지 8.1 소수점 첫째 자리 그죠? 그리고 여덟 번째 폭입니다. 변수의 그 폭을 갖다가 8로 정하고 뒤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해서 변수 타입을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포맷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벨 데이터, 데이터 파일 명명, 그 다음에 변수 이름에 대해서 명명, 값 레벨 정의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인하고 밸류를 줘서 해주는 방법은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들 한껏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시 형식 부분에서는 타입과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입은 여러분들 변수에는 네 가지 속성값이 있습니다. 변수명, 저장 유형, 값 라벨, 변수 라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속성값을 우리가 병행시켜 줄 수 있다. 저장 유형은 스타터의 데이터 메모리 크기를 자용하는 건데 스토리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같은 경우는 실수, 정수, 그리고 소수점 최대 자릿수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문자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유형값, 최소값, 최대값, 바이트를 한번 보시면 바이트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27에서 100까지 되어 있고 1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정수는 2바이트고요. 롱 타입은 4바이트가 되고요. 플롯 타입은 4바이트고요. 더블 타입은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의 바이트 용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저장 유형을 실질적으로는 보다 더 작은 단위로 줄여지면 데이터의 크기 전체를 좀 더 압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맷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숫자 형식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 다음에 w.d고요. w는 아까 했듯이 전체 폭을 나타내고요. .d는 소수점 자릿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G는 일반적인 숫자, F는 고정 형식으로 된 숫자, E는 지수형 형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퍼센테이지 여기는 W.dg가 되겠죠. 그래서 제너럴한 타입이다. 일반적인 숫자이다라는 부분이고요. 9.0은 9개의 폭을 가지고 수점은 없는 거죠. 여기는 고정된 포맷이면서 9개의 폭을 가지면서 9의 폭을 가지고 그리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형식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익스포넨셜 지수 타입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맷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아주 정확한 수치를 표현을 해야 될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날짜에 대한 포맷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맷 변수 리스트 이렇게 해서 표시 형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메모리 용량 확인 및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스타터 버전 12 이후에는 자동으로 할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셋 메모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12 버전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스타터가 일반적으로 실행시켜 놓은 한정된 메모리를 넘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셋 메모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용량을 더욱더 크게 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2 버전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할당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 용량에 맞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용량 줄이기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컴프레스 부분이 명령어인데요. 여러분들 데이터가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저장 형식 때문에 더욱더 데이터 용량이 커서 못 불러들인다 또는 실행하는 속도가 느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스 명령을 사용하면 모든 실행 가능한 현재 변수에 이용해서 압축 후에 가장 작은 단위를 차지하는 저장 유형으로 바꿔주면서 저장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석 데이터를 불러들이면 총 189.12kB인데요. 이것을 컴프레스 해가지고 압축을 시키면은 플롯이 바이트가 되고 일반적으로 플롯이 다 바이트가 플롯이 인테거 정수가 되고요. 플롯이 바이트가 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보면은 사이즈가 72.56kB 약 한 2.23배 정도 2.23배 정도 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데 오래 걸린다 또는 불러들이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면 컴프레스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 용량을 압축하는 데이터 크기를 압축해서 줄여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가끔씩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주 좋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 명령의 결과 기록 로그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하게 될 데이터 에디터 두 파일 에디터 창에서 실행하게 될 모든 명령어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실행 결과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로그 명령으로 시작하고 맨 뒤에 끝날 때는 로그 클로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유징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실행시키는 명령어들과 그리고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확인과 스타트 나게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은 에디트 창하고 브라우저 창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이 에디트 창하고 브라우저 창 부분에 대해서는 1장에서 가끔 설명드리는데 에디트 창은 데이터 형태와 내용이 수정 가능한 창이고요. 브라우저 창은 데이터 수정만 안 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보기 창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디트 창을 해서 데이터를 실행시켜서 저장을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모르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에디트 창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데이터 확인할 때 에디트 창을 사용하지 마시고 브라우저 창을 일반적으로 돋보기가 있는 브라우저 창 표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브라우저 창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스타트 종료하기는 여러분들 그냥 끄시면 되는데요. 엑시트 해서 나가면 되는데 실행 명령문 창에서 엑시트 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료가 가능해진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명령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과 내보내는 저장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스타터 데이터 파일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학에서는 변수명에 대한 라벨 그리고 표시 형식을 갖다가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용량 관리에서 컴프레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압축시키는 방법 그리고 로그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의 실행 기록을 열고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뒤에서는 우리가 직접 실습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